2025년 4분기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D램 시장 1위를 다시 가져왔대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이 1위 싸움이 단순히 범용 D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판을 흔드는 건 결국 HBM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삼성이 어떻게 1위를 탈환했는지, 그리고 HBM4로 진짜 승부를 뒤집을 수 있을지 그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 기준으로요. 지난해 4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전체 매출은 전분기보다 약 120억 달러 늘어난 524억 700만 달러로 집계됐대요. 이제 그 성장분을 누가 더 크게 가져갔느냐인데요. 삼성전자는 D램 매출이 전분기 대비 40.6% 늘어서 191억 5,6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점유율은 36.6%, 전분기보다 2.9%포인트 올라서 1위를 차지했대요. 반면 SK하이닉스는요, 매출이 172억 2,6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5.2% 늘긴 했는데요. 점유율은 34.1%에서 32.9%로 내려가면서 결국 2위로 밀렸다는 거죠. 정리하면요, 시장 자체가 커지는 가운데 삼성이 그 성장분을 더 크게 가져간 그림이에요. 시장 확장 플러스 삼성의 점유율 회복, 이 조합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요, 4분기만 떼어놓고 보면 안 되고 그 전부터 이어진 상징적인 흐름을 같이 봐야 해요. 삼성은 작년 1분기쯤요, HBM에서 강했던 SK하이닉스 쪽이 치고 올라오면서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줬다는 말이 나왔었죠. 삼성이 1992년 이후 길게 이어온 D램 1위 흐름이 흔들린 거라서 업계의 상징성이 꽤 컸고요. 그런데 4분기 들어서 삼성은요, 업계 최대급 캐파를 바탕으로 HBM3E 판매를 늘리고 가격이 오르던 범용 D램 판매도 크게 확대했다고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한쪽만 잘 된 게 아니라 여러 축이 같이 붙었다는 겁니다. 실적 발표 컨콜에서 삼성은 4분기에 HBM 판매를 확대했다고 했고요. DDR5, LPDDR5X 같은 고부가 제품으로 수요에 대응했다고 해요. 그리고 D램 평균 판매 단가, ASP가 서버용 고부가 제품 중심 판매와 시장 전반 가격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40% 안팎 올랐다고요. 이 대목이 진짜 포인트예요. 물량만 늘린 게 아니라 믹스와 가격이 같이 올라간 구간이라는 거죠. 저만 이런 조합이 제일 무섭게 느껴지나요? 주가가 움직일 때도 보통 이 조합이 제일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에요. 삼성이 최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다고 알려진 6세대 HBM, HBM4를 앞세워서 D램 1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느냐? 시장 시선이 여기로 모이고 있어요. 삼성 설명대로라면요, HBM4는 최대 초당 13기가비트까지 구현할 수 있고요. 표준으로 많이 언급되는 초당 8기가비트를 넘어섰다고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공정 쪽도 공격적이에요. 삼성은 HBM4의 1CD램과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적용했다고 해요. 업계 유일 조합이라고요. 이게 의미하는 건요, 성능을 더 당기겠다는 겁니다. 대신 난이도도 같이 올라갈 수 있죠. 공정이 공격적일수록 결국 마지막은 수율이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HBM은요, AI 가속기, 그러니까 GPU 같은 연산 칩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점유율은 누가 만들었느냐 못지않게 누구 칩에 들어갔느냐가 결정해요. 기사에서는요, 삼성 HBM4가 엔비디아 최신 AI 가속기인 베라루빈에 탑재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사실이면요, 공급 타이밍이 곧 레퍼런스가 되고 그 레퍼런스가 다음 물량으로 번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또 이런 시나리오도 언급돼요. 엔비디아 경쟁사인 AMD가 신형 AI 가속기에 HBM4를 넣는다면 파트너십이 있는 삼성 제품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되면요. 삼성이 HBM4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는 늘 체크가 필요해요. 탑재 예정과 대량 공급은 다르니까요. 참고로 기사에 HBM4 16단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3GB D램 16개를 적층해서 48GB를 만든다는 설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적층이 핵심인 제품이니까요. 공정, 패키징, 수율이 전부 승부처가 됩니다. 여기서 시장 점유율도 같이 보자면요. 마이크론 점유율은 25.8에서 22.9로 줄고 중국 CXMT는 3.7에서 4.7로 소폭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HBM 쪽은요. SK 하이닉스가 한 발 먼저 시장을 개척했고 삼성은 한동안 뒤늦게 들어왔다는 평가를 받는 구간이 있었죠. SK 하이닉스는 HBM4에서도요. HBM3E에서 보여준 양산 능력과 안정적인 수율을 앞세워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공정 전략도 조금 달라요. SK 하이닉스는 TSMC의 12나노 베이스 다이와 원비 D램 공정을 활용한다는 설명이 나오고요. 즉, 접근이 이렇게 갈립니다. 삼성은 공정 조합으로 성능을 끝까지 당긴다. 하이닉스는 검증된 조합으로 안정적 양산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커스텀 HBM이 대세가 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고객사 GPU 설계에 맞춰서 설계 단계부터 같이 협력하는 방식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BTS 전략을 강조해요. 대역폭, 열 방출, 면적 효율. 결국 성능만큼이나 열과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HBM은 여기서 승부가 많이 갈리죠. 여기에 마이크론도 참전했어요. 미국 정부 지원과 자국 공급망 강화 흐름을 등에 업고 기술과 생산 능력 확대에 집중한다고 하고요. 마이크론 CFO는 초당 11기가비트 이상 속도 제공에 자신이 있다고 언급했대요. 이제는요, 삼성 대 하이닉스만 보던 판이 아니라 마이크론까지 포함해서 3파전 가능성도 같이 열어둬야 하는 구간이에요. 전문가 코멘트도 방향이 갈려요. 한쪽은요, 삼성이 1C D램과 4나노 공정을 적용한 HBM4 성능이 기대치를 상회할 수 있고 점유율이 40%에 근접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반대로 다른 쪽은요, 양산 안정성과 수율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 경쟁력이 더 뚜렷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이죠. 삼성은 성능과 공정 조합을 앞세운 승부. SK는 수율과 안정성, 고객 맞춤으로 1위를 지키는 그림.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이 전쟁은요, 스펙 싸움이 아니라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뽑아내서 고객 칩에 제때 넣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보이시죠? 결국 마지막 승부는 공급 능력에서 나요.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돼요. 첫째, 삼성은 4분기에 가격과 믹스, 물량이 같이 올라가며 D램 1위를 되찾았습니다. 둘째, 다음 승부는 HBM4예요. 성능을 당기면 그만큼 양산 난이도와 수율이 관건이 됩니다. 셋째, SK 하이닉스는 검증된 양산과 수율, 커스텀 전략으로 주도권을 지키려 하고요. 넷째, 마이크론까지 가세하면서 HBM4부터는 진짜 3파전이 될 가능성도 커졌어요. 그러니까요, D램 1위 탈환은 결과고요.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삼성이 HBM4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다른 빅테크 고객까지 얼마나 빠르게 공급을 넓힐 수 있느냐. 여기서 점유율의 다음 장이 결정될 거예요. 이렇게 오늘까지의 내용으로 막대한 자금이 시장 중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실 수 있어요. 제 영상의 취지는 어려운 주식 용어들을 섞어가며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서 희망을 심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시각을 보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주식 공부가 어려운 걸까요?
그렇다고 쉽다고 볼 수도 없죠. 공부를 해서만 되는 주식시장이었다면 내년에 초등학교 보낼 제 하나뿐인 아들은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주식 공부만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 원인이 무엇일까요? 공부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정보가 부족해서였을까요? 경험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매수 선택은 과감했고 잘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도, 내가 공포에 겁에 질려 매도를 하기 원하던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 세력의 압력을 못 견뎌 손절을 해버린 순간에 기다렸단 듯 입을 벌리고 아주 맛있게 물량을 끌어모아 고점에 소화를 당한 겁니다. 혹은 이 기관 세력들이 물량을 고점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고점에 물량을 받아버린 걸 수 있지요. 개인들은 진입한 종목의 뉴스를 알아보고 게시판의 민심도 확인하고 차트에 박자를 맞추다가 서서히 감정이 생겨 종목과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종목을 숫자, 데이터로만 보는 기관 세력과 박자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이게 제 지난 9년간의 트레이딩의 결과입니다. 저라고 역대 하락장이라 손꼽는 코로나 하락장, 뱅크런 하락장, 다 수익 잘 보았을까요?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던 변동성 큰 시장에서 손실도 많이 보았지만 시장이 위태로우니 탈출할 길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더군요.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고 또렷하게 보았던 길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방법. 더 이상 머리 아프게 공부하지 않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집을 단 하나의 무기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기업 분석해라. 재무 분석하는 방법. 시황 정리해라. 시황 찾아보는 사이트. 거시경제를 봐라. 그러다 보면 분석법 설명은 너무 좋은데 막상 실전에서 적용하려니 너무 어렵다라는 게 솔직한 구독자님들의 심정이잖아요. 직장 다니고 애 키우기도 바쁜데 직접 차트 줄긋낼 여유가 있을까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맞았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 운영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이전과 달라요. 제 주변에서도 고전적인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이 없는 만큼 AI 데이터에 의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감정을 뺀 데이터에만 충실하게 내 투자 현황을 바라봐주는 비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목에 큰 자금이 들어온 상태인지 빠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빠지고 지금은 빈털터리인지 종목명만 입력하고 AI가 분석해둔 지표값을 이해만 하면 손실의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데이터의 밑줄가, 지금 트렌드에 맞고 틀리고가 결과로 직결에 밑줄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으로 저는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닌 시장 전반의 유동현금도 보고 있으면서 손실률이 원금의 5%를 넘긴 적이 없고 빠른 대응을 계산적으로 할 수 있던 무기입니다. 이게 지난 제 데이터의 결정체이고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종목명만 입력하면 되는 거라 시간이 없어 투자 분석이 힘드셨던 분들도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주식 운용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 아직까지 이러한 나침반도 없이 감으로 방향을 잡아 투자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기관 세력에 당하지 않게 그 속임수까지 걸러내주는 AI를 기반으로 더 이상 종목의 사랑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데이터적으로 냉정하게 볼 수 있게 제가 드리는 안경을 쓰시면 됩니다. 일일이 정보를 찾아보던 시대에서 단어만 물어보면 그와 관련된 정보를 타임라인으로 정리까지 해주는 시대. 단어에서 시작되어 창작물로 이어지는 생산적인 시대. 나라는 자신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알고리즘의 시대. AI가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어준 시대인 만큼 투자 역시도 그에 맞춰야 합니다. 이런 도움을 드리는 것에 저는 멤버십 가입료도
유료 리딩 같은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를 꼭 주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로 이 채널이 사랑받고 성장할 수 있었으니 제가 이런 수익을 보는 방법, 무기를 숨겨두지 않고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그러니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제가 직접 쓰고 있는 AI 보조 지표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만 정리해 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에 문자를 방법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칭을 가담한 업체인지 한 분씩 꼼꼼히 구별할 거예요. 그리고 문자만 주시면 자료 못 받습니다. 보시는 영상 하단을 보면 댓글을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연락 주신 번호 뒤 4자리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 전달 완리라고 남겨드릴 거예요. 문자 주시고 댓글 적어주시면 신청은 끝이라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무작정 버틴다고 돈 버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 우리도 무기를 바꿔야 합니다. 댓글 다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2026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손실은 멈추고 원금 회복을 넘어 기계처럼 수익을 내는 진짜 투자를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드리는 거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으니 이 점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